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일론 머스크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가장 핫한 남자 일론 머스크입니다. 여러분들 테슬라 자동차 잘 아시죠? 테슬라 자동차, 전기 자동차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뜨거운 남자가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아이언맨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황당한 그런 생각과 그런 아주 광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가히 천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살아있는 천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일론 머스크 회장 살아있는 천재에 관해서 어떤 성격적인 특성, 행동적인 특성을 보이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 사람은요, 테슬라 자동차의 CEO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스X의 CEO고요. 그리고 솔라시티의 회장이고요. 그리고 뉴럴링크의 회장입니다. 정말 아주 엄청난 그런 일들을 지금 동시에 해내고 있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죠. 그래서 많은 그런 비평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를 합쳐놓은 정도의 그런 역량과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재 교육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을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릴 때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성장 과정이 어땠고, 그리고 회사를 경영해 나가는 방식이 어떤가, 이런 거를 우리는 항상 알고 싶어 하는데요, 그거에 관해서 오늘 한번 5가지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의 프리포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을 했고요. 2남 1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네덜란드계의 엔지니어였고요. 어머니는 캐나다 출신으로 모델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는 직업이 영양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대단하게 아주 놀라운 그런 사람이고요. 그 자유분방한 이런 일론 머스크를 키워내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모델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미모도 출중하시고 키도 크고 그런 분이시죠. 어릴 때 일론 머스크는 어떤 경향을 보였냐면요, 책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책을 좋아해도 그냥 적당히 좋아한 게 아니라 거의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자기가 책을 10시간 이상씩 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쭉 자기 자서전적인 책 속에 보면 10시간 이상을 책을 읽었고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요,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을 전부 다 읽었고, 그리고 마을 도서관까지 가가지고 책을 모두 읽었다 하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책을 다 읽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뒤지기 시작해서 백과사전까지도 아주 섭렵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였어요. 또 10살 때는 컴퓨터 베이직 프로그램을 독학으로 배워가지고요, 랭귀지를 배운 거죠. 랭귀지를 배워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는 거를 아주 독학으로 공부를 했고요. 12살 때는요, 블래스터라고 하는 게임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게임 회사에다가 팔기도 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아주 특별한 그런 능력을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천재들이 보이는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광기에 가까운, 남들이 추종할 수 없는 그런 열정과 몰입감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천재들 보면요, 이런 책이 있어요. 천재와 광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천재와 광기에 보면은 천재들이 대개 보면은 이런 아주 광적인 그런 몰입감을 보인다,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보통 사람들도 책을 많이 읽죠. 하지만 그 강도가 약합니다. 그러나 이 천재들은 그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추종하기가 어려운 그런 거죠.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좀, 우리가 천재 그러면 천재가 뭐냐? 대단한 성취, 탁월한 성취를 내는 사람이 천재인 거죠. 그 다음에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버지하고 같이 살게 되는데, 이 아버지가 엔지니어이긴 했는데 정말 생활이 아주 건전치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아버지를 끝까지 막 욕도 하고 아버지하고는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어머니도 상당히 옆에서 잘 도와줬지만 결국엔 어머니 의견을 많이 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남아공이 이제 사회적인 혼란이 왔어요. 남아공이. 그래서 여러 가지 극단적인 어떤 인종차별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충돌이 굉장히 심했고, 또 심지어는 백인은 18세가 되면은 백인들은 무조건 군대에 가야 된다.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서 일론 머스크는 이 나라를 뜨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로 가고 싶어 했냐면은 미국으로 가고 싶었어요. 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던 차에 어머니가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좋은 점이 생겼어요. 그 법이 바뀌면서 부모의 국적을 따라서 자식도 국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는 그냥 너무 반가워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게 되죠. 그러면서 1988년도에 아주 과감하게 남아공을 떠나서 캐나다로 혼자 가게 됩니다. 이때 엄마가 이런 약속을 하죠. 너 캐나다로 가는 대신에 모든 거는 네가 벌어서 해야 된다. 그런 약속을 하고 캐나다로 갔어요. 그리고 친척들이 좀 있어서 친척들을 찾아봤는데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고생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그걸 굉장히 즐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곳에 가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또 모험을 하고 여행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뭐 농장에서 아주 일을 하고 더운 농장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벌목하는 데서도 일을 하고 막노동도 하고 정말 다양한 그런 일들을 접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 사람의 포인트를 한번 찾아낼 수 있어요. 천재들을 보면은 정말 다양한 그런 모험을 즐기는 그런 성향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 모험을 자꾸 막으면 안 됩니다. 위험한 일도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거를 아이가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모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런 모험을 아주 스스로 즐겼어요. 그리고 상황이 안 좋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990년대 캐나다의 퀸즈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경영학부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조금 다니다가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죠. 그래가지고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편입을 하면서 물리학과 경제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물리학과 경제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게 되죠. 그리고 1995년에는 스탠포드 대학의 박사과정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박사과정 입학 허가서를 받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박사과정 수업이 딱 시작하자마자 학교를 포기해버립니다. 왜 포기해버리냐면 창업을 하고 싶어서. 그때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창업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창업을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박사과정을 포기해버리죠. 참, 이 일론은 이 창업을 딱 시작할 때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1달러로 하루를 살아보기 하는 실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가장 싸구려 음식, 냉동 핫도그라든지 뭐 이런 가장 싸구려 음식을 먹으면서 오렌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먹으면서 하루를 견디는 연습을 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기는 창업을 하면 이런 고생을 반드시 해야 되니까 각오를 하겠다. 아니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버리고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창업이 바로 뭐냐면은 집2라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집2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 창업의 꿈을 어떻게 가졌냐면요. 제일 처음에는 인터넷을 해보겠다. 인터넷 쪽의 창업. 두 번째는 우주와 관련된 사업을 해보겠다. 세 번째는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아주 거창한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참 보면은 천재들이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는요. 모든 걸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자기가 현재 어떤 일이든지 뭐 박사과정이든지 뭐든지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 대학교 다니다가 포기했죠. 그러면서 창업을 했잖아요. 또 뭐 빌 게이츠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포기하면서 창업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만들었죠.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는 마찬가지죠. 하버드대 다니다가 포기하고 자기 창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회사를 일구었죠. 그래서요, 집2 코퍼레이션이라는 이 회사를 가지고
이게 무슨 회사냐면요. 지도라든지 회사 정보 같은 것을 이제 잘 이렇게 모아 가지고요. 이거를 미디어 회사에다 파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역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미디어 회사에 팔아 갖고 돈을 받는 이런 회사인데요. 이게 잘 됐어요. 그래 가지고 1999년도에 컴팩이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2,200만 달러에다가 팔게 됩니다. 아주 거창하죠. 2,200만 달러. 무려 28살에 100만 장자가 바로 되는 거예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를 창업해 가지고 100만 장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를 팔고 조금 있다가 X.com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게 돼요. X.com. 이 X.com이라고 하는 회사가 뭐냐면 바로 이메일로 송금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모바일로 송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X.com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이렇게 막 송금, 돈을 보내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회사가 발전하면서 다른 회사하고 합병을 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페이팔이라고 하는 회사로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 페이팔이라는 회사를 이제 팔죠. 팔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게 됩니다. 얼마의 돈을 벌게 되냐면은 1.7억 달러를 벌게 돼요. 1억 7천을 벌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됩니다. 이 돈을 벌어서 그거 갖고 뭐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나는 그동안에 인터넷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우주에 관심을 갖겠다. 그래가지고 우주로,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어떤 회사를 막 만들기 시작하냐면 스페이스X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이 스페이스X라고 하는 것은 화성 탐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성에다 사람을 보내고요. 우주 정거장에 사람을 보내고 이런 아주 우주 정거장에 물자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페이스X에서 그 로켓, 위성으로 보내는 로켓이 실패를 누차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세 번을 실패하고 네 번째 성공을 하게 되는 참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심지어 아주 정신적으로 뭐 아주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에 이거를 발전시키면서 또 뭐를 생각하게 되냐면 스타링크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이 스타링크라고 하는 회사는 지구 주변에 통신위성을 1만 개, 10,000개 정도의 통신위성을 보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모든 통신을 장악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는 통신 안테나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우주에 떠 있는 통신 그런 위성을 통해 가지고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 꿈을 가지고 지금 상당한 수준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2003년도에 테슬라 모터스라고 하는 걸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기자동차입니다. 왜 전기자동차를 시작하게 되냐면 바로 환경 문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도 않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성공해서 지금 이 테슬라 자동차가요, 미국에 있는 자동차, 무슨 포드라든지 크라이슬러라든지 뭐 다지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이 테슬라 자동차만 못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 다음에 또 뭐를 생각했냐면은 솔라시티라고 하는 태양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공회사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솔라시티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전기 생산을 바로 태양을 통해서,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 생산을 하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요, 교통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루프를 만들어서 자동차가 그 안에 들어가는 기차, 자동차 이런 것들이 1,000km로 달릴 수 있도록, 지금 거기에 아주 기차를 1,000km로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지금 실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뉴럴 링크라고 하는 AI와 인간의 머릿속에 칩을 박아서 AI하고 서로 교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AI가 사람을 지배한다, 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AI가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AI, 로봇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정말 한 가지 일만 해도 벅차는데 그 일을, 엄청난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굉장히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추진 로켓이죠. 로켓을 대기 바깥으로 쏘아올 때까지 로켓이 가고요. 그 로켓이 올라가서 돌아 나와서 착륙하게 만드는, 로켓을 재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기술을 지금 성공시켜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천재성을 보이는 사람이죠. 일론 머스크의 천재성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면 포인트 1, 가장 천재성으로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광기에 가까운 그런 열정과 몰입이라는 겁니다. 광기에 가까운 열정과 몰입이고요. 두 번째는 아주 독립적으로 다양한 모험을 즐긴다는 거죠. 이런 성향을 보이고요. 포인트 3, 세 번째는요.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성향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성공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그런 화성 탐사라든지 우주로 보내는 로켓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올인, 자기가 그 페이팔을 통해서 벌었던 1.7억 달러, 그러니까 1억 7천억 달러가 되는 이 돈을 전부 다 여기다가 쏟아붓는 그런 아주 놀라운 아주 백보라고 그럴까요? 배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보였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인간의 뇌와 AI가 지금 인간의 뇌를 통해서 AI를 지배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포인트 5는요. 인간의 생존을 위한 거시적인 그런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민간 기업체가 미국의 나사를 제끼고 지금 우주로 사람을 보내거나 우주로 물자를 보내는 데 있어서 완전히 독점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아직 50살이 되지 않는, 아주 쉰밖에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이런 거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천재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이거는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 10만 명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한 번쯤 우리 아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런 능력 있는 아이들을 키워내는 그런 우리가 되고 우리 어른이 되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시고 아주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항상 이 동영상을 목요일과 일요일 정도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